5월 15일 금요일 주식시장 기록 코스피 7,500선 붕괴, 매도 사이드카, 그리고 LG전자 수익을 지켜낸 하루. 오늘 시장을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코스피는 장중 8,000선을 돌파했지만 환율 1,500원대와 외국인 6.3조 매도, 기관 2.2조 매도가 겹치며 7,493.18까지 6.12% 급락했고 7,500선도 무너진 역대급 변동성 장이었습니다. 오늘 내 매매를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LG전자가 장 초반 25% 넘게 급등했지만 시장 급락과 시간의 하락을 보고 결국 6.23% 수익으로 매도했고 고점 매도는 아니었지만 월 5% 목표를 지키기 위한 현실적인 생존 매도였습니다. 시황 요약. 오늘 해외 시장은 강했습니다. 다우 0.75% 상승, 나스닥 0.88% 상승, S&P 500 0.77% 상승. 미국장은 좋았습니다. 나스닥과 S&P는 강했고 AI 기대감도 살아있었습니다. 엔비디아 시총 최대 경신, 미국 AI 스타트업 첫날 100% 폭등, S&P 장중 최고 흐름, 삼성전자 목표가 상향, SK하이닉스 시총 1,400조, 글로벌 톱10 전망, SK하이닉스 내년 영업이익 428조 전망, 하이닉스 300만원 기대. 뉴스만 보면 시장은 계속 강해 보여야 했습니다. 하지만 한국장은 전혀 달랐습니다. 오늘 한국시장은 장중 천국에서 지옥으로 바뀐 날이었습니다. 코스피는 장중 8,000선을 돌파했습니다. 하지만 오후로 갈수록 급락했습니다. 13시 28분 매도 사이드카 발동, 코스피 7,500선 붕괴, 최종 코스피 7,493.18, 6.12% 급락, 개인 8.3조 매수, 외국인 6.3조 매도, 기관 2.2조 매도. 이 숫자가 오늘 시장의 본질입니다. 외국인과 기관이 동시에 팔고 개인이 전부 받아낸 장. 개인은 8.3조를 샀습니다. 하지만 외국인과 기관은 합쳐서 8.5조를 팔았습니다. 이건 단순 조정이 아닙니다. 급등 피로, 환율 급등, 외국인 이탈, 기관 차익 실현, 레버리지 청산, 이 모든 것이 한 번에 나온 날입니다. 코스닥도 무너졌습니다. 코스닥 1129.82, 5.14% 하락, 개인 1,600억 매도, 외국인 3,700억 매수, 기관 1,600억 매도. 코스닥은 지수 자체가 크게 밀렸습니다. 특이한 점은 외국인이 코스닥은 샀다는 겁니다. 하지만 시장 전체 공포를 막기에는 부족했습니다. 코스닥 1200선은 이미 멀어졌고 1120선까지 내려왔습니다. 개인 체감 장세는 매우 나빴습니다. 오늘 가장 큰 부담은 환율이었습니다. 원달러 환율 1,500원, 0.44% 상승, 원달러 환율 1,500원대, 강달러, 외국인 주식 매도, 환율 상승과 외국인 매도는 같이 움직였습니다. 환율이 1,500원대로 올라가면 외국인은 한국 주식을 편하게 사기 어렵습니다. 오히려 환차손 부담 때문에 더 팔 수 있습니다. 오늘 외국인 6.3조 매도는 환율과 연결해서 봐야 합니다. 오늘 장중 뉴스도 부담이 컸습니다. 트럼프 호르무즈 개방 원함, 호르무즈 다국 적군 투입 예고, 이란 트럼프 암살 현상금 검토, 트럼프 강경 발언, WTI 선물 101.65달러, 중동 긴장, 유가 불안, 국채금리 상승, 미국 선물 하락, 환율 1,500원대. 이 조합은 한국장에 매우 부담입니다. 한국은 에너지 수입국입니다. 유가가 오르고 환율이 오르면 기업 비용이 올라가고 외국인 수급도 약해집니다. 오늘 시장이 장중에 급하게 무너진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반도체도 무너졌습니다. 외국인 순매도, SK하이닉스, 삼성전자, LG전자, 현대차, LG, 주성엔지니어링, 알테오젠, 에코프로, 코오롱티슈진, 에코프로비엠, 기관 순매도, SK하이닉스, 삼성전자, 코스피 레버리지, 코스닥 레버리지, 에코프로, 에코프로비엠, 리노공업, 주성엔지니어링, 오이솔루션. 외국인과 기관이 같이 반도체를 팔았습니다. 특히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가 같이 매도 상위에 들어왔습니다. 이건 오늘 시장이 단순 개별 조정이 아니라 시장 본체까지 흔들린 날이라는 뜻입니다. 그럼에도 살아남은 흐름은 있었습니다. 외국인 순매수, 삼성 SDI, 현대중공업, SK스퀘어, 대한전선, 두산로보틱스, 하나마이크론, 파두, 휴림로봇, 기관 순매수, 하나오션, 전력 레버리지, 현대제철, 현대모비스, 삼양식품, 레인보우로보틱스, 대주전자재료, 올릭스, 파마리서치. 즉 완전히 모든 돈이 빠진 것은 아닙니다. 조선, 전력, 로봇, 일부 2차전지, 일부 바이오, 일부 음식료, 이쪽은 살아남으려는 흐름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수 급락을 막기에는 부족했습니다. 오늘 신고가 종목도 의미가 있습니다. 두산로보틱스, 오리온, LG, LGCNS, 삼성전기 이런 종목들이 신고가 흐름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장 전체가 무너졌기 때문에 신고가 종목도 안심할 수 없는 장이었습니다. 특히 코스모로보틱스는 5연속 상한가 이후 급락했습니다. 강한 종목도 과열 뒤에는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다는 걸 보여줬습니다. 오늘 시황 요약 결론은 이렇습니다. 미국장은 강했지만 한국장은 무너졌다. 코스피는 8,000선을 찍고 7,500선 아래로 떨어졌다. 환율 1,500원, 외국인 6.3조 매도, 기관 2.2조 매도가 핵심이었다. 오늘은 강세장이 아니라 과열 청산장이었다. 5월 18일 월요일 시황 예측. 이제 다음 거래일인 5월 18일 월요일 시장을 보겠습니다. 주말에는 시장이 열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월요일은 오늘 급락을 어떻게 받아내는지가 중요합니다. 핵심은 단순합니다. 코스피 7,500선 회복, 환율 1,500원 안정, 외국인 매도 둔화, 반도체 추가 하락 여부, 로봇과 조선, 전력의 생존 여부. 핵심 가설 1. 월요일은 코스피 7,500선 회복이 가장 중요하다. 오늘 코스피는 7,493.18
18로 마감했습니다. 7,500선이 무너졌습니다. 월요일 첫 번째 기준은 7,500선입니다. 월요일에 코스피가 7,500선을 빠르게 회복하면 오늘 하락은 과열 해소로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월요일에도 7,500선 아래에서 약하면 시장은 추가 조정을 준비해야 합니다. 월요일 기준은 이겁니다. 7,500선 회복, 그 다음 7,600선 회복 시도, 7,500선 회복 실패하면 경계, 특기장 초반 반등 후 다시 밀리면 조심해야 합니다. 핵심 가설이 환율 1,500원이 안정되지 않으면 외국인 수급 회복은 어렵다. 오늘 환율은 1,500원입니다. 이건 매우 부담스러운 숫자입니다. 월요일 시장이 반등하려면 환율이 먼저 안정돼야 합니다. 1,490원대 초반으로 내려오면 긍정, 1,500원 근처에서 버티면 부담, 1,500원 위로 더 올라가면 위험. 월요일은 종목보다 환율을 먼저 봐야 합니다. 환율이 안정되지 않으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반등도 제한될 수 있습니다. 핵심 가설 3. 외국인 매도 둔화가 없으면 반등은 약하다. 오늘 외국인은 코스피에서 6.3조를 팔았습니다. 최근 계속 매도 중입니다. 월요일 핵심은 외국인 매도 강도입니다. 외국인이 매도를 줄이면 시장은 반등할 수 있습니다. 외국인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다시 사면 강한 신호입니다. 하지만 외국인이 월요일에도 대형 반도체를 팔면 반등은 약할 가능성이 큽니다. 월요일 외국인 순매수 상위를 반드시 봐야 합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LG전자, 현대차, 두산로보틱스, 레인보우로보틱스, 대한전선, 한화오션 이 중 어디로 돈이 다시 들어오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핵심 가설사, 반도체는 본체지만 월요일은 방어가 먼저다. 반도체 장기 재료는 살아있습니다. AI 반도체 기대, SK하이닉스 300만원 전망, 삼성전자 목표가 상향, 하나마이크론 실적 호조, 한미반도체 미국 법인 설립. 하지만 오늘은 반도체가 팔렸습니다. 외국인도 팔고 기관도 팔았습니다. 월요일 반도체는 추가 상승보다 방어가 먼저입니다. SK하이닉스가 추가로 밀리는지, 삼성전자가 반등하는지, 하나마이크론, 파두, 한미반도체 같은 후방주가 버티는지 이걸 봐야 합니다. 대장주가 무너지면 후방주는 더 위험합니다. 핵심 가설 5. 로봇, 조선, 전력은 살아남는지 확인해야 한다. 오늘 약한 시장에서도 일부 종목은 살아있었습니다. 두산로보틱스 신고가, 외국인 두산로보틱스 순매수, 외국인 휴림로봇 순매수, 기관 레인보우로보틱스 순매수, 한화오션 기관 순매수, 현대중공업 외국인 순매수, 전력 레버리지 기관 순매수, 대한전선 외국인 순매수. 월요일 반도체가 쉬면 돈이 로봇, 조선, 전력으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처럼 시장 전체가 무너지면 강한 종목도 흔들립니다. 월요일에는 살아남는 종목만 봐야 합니다. 늦은 추격은 금지입니다. 월요일 시나리오 정리. 시나리오 A. 기본 시나리오. 코스피 7,500선 회복 시도. 환율은 1,500원 근처에서 안정. 외국인 매도는 이어지지만 강도 둔화. 반도체는 방어. 로봇, 조선, 전력 일부 선별 반등. 이게 가장 현실적인 시나리오입니다. 시나리오 B. 강한 상방 시나리오. 환율 1,490원대 초반 하락. 외국인 매도 둔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반등. 코스피 7,600선 회복. 코스닥 1,150선 이상 반등. 로봇 과 조선, 전력주 재상승. 이 경우 오늘 급락은 과열 해소로 정리될 수 있습니다. 시나리오 C. 경계 시나리오. 환율 1,500원 이상 고착. 외국인 매도 지속.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 추가 하락. 코스피 7,400선 이탈. 코스닥 1,120선 이탈. 로봇과 전력주도 동반 조정. 이 경우 월요일은 방어가 우선입니다. 무리하게 매매할 장이 아닙니다. 월요일 체크포인트. 첫째, 코스피 7,500선 회복. 둘째, 코스피 7,400선 방어. 셋째, 환율 1,500원 안정 여부. 넷째, 외국인 매도 강도. 다섯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반등 여부. 여섯째, LG전자 추가 하락 여부. 일곱째, 두산로보틱스와 레인보우로보틱스 생존 여부. 여덟째, 조선주 수급 유지. 아홉째, 전력주 반등 여부. 열째, 내 매매가 관찰 중심인지 확인. 월요일 시황 예측 한 문장. 5월 18일 월요일 한국장은 코스피 7,500선 회복, 환율 1,500원 안정, 외국인 매도 둔화 여부를 확인하는 방어 중심의 장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복귀 노트. 오늘 복귀 노트는 정말 중요합니다. 오늘 LG전자는 장 초반 25% 이상 급등했습니다. 그 순간 매도했다면 최고의 매도였습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고점 매도는 어렵습니다. 중요한 것은 고점에서 못 팔았다는 후회가 아닙니다. 수익을 지켰는가? 여기서 봐야 합니다. 오늘 너는 장중에 매도하지 않았습니다. 이유가 있었습니다. 한 달 목표 수익률 5%. LG전자는 장중 25%까지 상승. 이후 크게 밀렸지만 그래도 10%대 수익 구간. 오늘처럼 코스피가 6% 급락한 날에도 수익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월요일까지 버티려고 했습니다. 논리는 있었습니다. 오늘 10% 수익이면 큰 수익이다. 월요일 5%까지 버텨도 한 달 목표 달성이다. 로봇주를 산 것은 현명한 판단이었다. 이 생각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실제로 남들이 반도체만 볼 때 너는 로봇과 LG전자를 봤습니다. 그 판단은 좋았습니다. 이건 분명히 발전입니다. 하지만 오후 6시 40분에 생각을 바꿨습니다. LG전자 시간 외 4% 가까이 하락, 미국 선물 1% 넘게 하락. 오늘 시장은 역대급 급락, 환율 1,500원대,
외국인 대량 매도. 월요일 장은 매수보다 관찰 또는 임퍼스 대응이 맞다고 판단. 그래서 LG전자 매도. 최종 6.23% 수익. 이 매도는 잘한 매도입니다. 고점 매도는 아닙니다. 하지만 계좌를 지킨 매도입니다. 오늘 가장 중요한 문장은 이것입니다. 25% 고점을 못 판 것이 실패가 아니다. 6.23% 수익을 지킨 것이 성공이다. 내월 목표가 5%라면 6.23% 수익은 이미 목표 초과입니다. 그런데 월요일 불확실성이 큰 상황에서 계속 버티는 것은 욕심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시간 외 4% 하락은 무시하면 안 됩니다. 미국 선물도 약했습니다. 환율도 1,500원입니다. 월요일 시장은 불확실합니다. 그 상황에서 수익을 확정한 것은 좋은 선택입니다. 오늘 내 심리에서 고쳐야 할 점도 분명합니다. 첫째, 장중 25% 상승을 본 뒤 6% 수익 매도하면 아깝게 느껴집니다. 하지만 그건 착시입니다. 25%는 내 돈이 아니었습니다. 내가 실제로 확정한 6.23%가 내 돈입니다. 둘째, 고점을 기준으로 복귀하면 항상 실패한 것처럼 느껴집니다. 하지만 매매는 고점 맞추기 게임이 아닙니다. 월 손실을 끊는 게임입니다. 셋째, 큰 수익이 났을 때 더 크게 먹으려는 마음이 생깁니다. 그 마음이 손실을 다시 부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고점이 아니라 목표 수익률을 기준으로 봐야 합니다. 오늘 내 목표는 월 5%였습니다. 결과는 6.23%. 그러면 성공입니다. 가장 좋은 매도 방법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첫째, 급등주 일부 익절 규칙. 대형주가 하루 15% 이상 오르면 과열입니다. 그때는 전량 매도가 아니어도 됩니다. 하지만 최소 일부 익절은 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10% 수익이면 30% 정리, 15% 수익이면 50% 정리, 20% 이상이면 추가 정리. 이렇게 했으면 오늘 25% 급등 구간에서 일부 수익을 지킬 수 있었습니다. 둘째, 수익 되돌림 규칙. 고점에서 많이 밀릴 때는 기준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고점 대비 5% 하락하면 일부 정리, 고점 대비 10% 하락하면 대부분 정리, 시간 외 3% 이상 하락하면 다음 거래 리스크를 줄이기. 오늘 LG전자는 이 기준에 걸렸습니다. 그래서 시간 외 매도 판단은 맞았습니다. 셋째, 월 목표 수익 달성 규칙. 월 목표가 5%라면 한 종목에서 5% 이상 수익이 나면 그 순간부터 공격이 아니라 방어입니다. 오늘 6.23% 수익 확정은 이 기준에 맞습니다. 앞으로는 이렇게 정하면 됩니다. 월 목표 수익 달성 후에는 신규 매매 줄이기. 수익 종목은 일부 익절 우선, 다시 매수는 다음날 시장 확인 후. 이게 월 손실을 끊는 방법입니다. 넷째, 시간 외 하락 대응 규칙. 시간 외 3% 이상 하락, 미국 선물 1% 이상 하락, 환율 급등, 다음 거래일 주말 리스크. 이 네 가지가 겹치면 수익 종목은 줄이는 것이 맞습니다. 오늘 이 조건이 여러 개 겹쳤습니다. 그래서 매도는 합리적이었습니다. 오늘 내가 잘한 점. 첫째, 반도체가 아니라 로봇과 LG전자 흐름을 봤습니다. 둘째, 큰 수익을 냈습니다. 셋째, 시간의 하락과 미국 선물 약세를 보고 생각을 바꿨습니다. 넷째, 월 목표 5%를 기준으로 수익을 확정했습니다. 다섯째, 월요일은 관찰이 맞다고 판단했습니다. 이건 진짜 발전입니다. 예전 같으면 고집으로 버텼을 가능성이 큽니다. 오늘은 바꿨습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오늘 고쳐야 할 점. 첫째, 급등할 때 일부 익절 기준이 없었습니다. 둘째, 25% 상승을 보고도 수익을 잠그지 못했습니다. 셋째, 고점 대비 하락 기준이 없었습니다. 넷째, 추세 추종과 단기 과열 대응이 섞였습니다. 다섯째, 수익이 있을 때 방어 모드로 전환하는 속도가 늦었습니다. 하지만 이건 고칠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규칙을 만들면 됩니다. 앞으로 LG전자 같은 종목 대응 규칙. 첫째, 대형주 하루 10% 이상 수익이면 일부 익절 고민. 둘째, 15% 이상 수익이면 절반 익절 원칙. 셋째, 20% 이상 수익이면 욕심 금지. 넷째, 고점 대비 7% 이상 밀리면 일부 정리. 다섯째, 시간 외 3% 이상 하락하면 비중 축소. 여섯째, 월 목표 수익 달성 후에는 방어 모드. 일곱째, 주말 전에는 수익 종목을 무리하게 들고 가지 않기. 여덟째, 다음 거래일 재매수는 장 시작 후 확인. 아홉째, 임퍼스는 월요일 장 초반 확인 후 대응. 열째, 수익을 지키는 것이 다음 기회를 만든다. 월요일 전략도 정리해야 합니다. 월요일은 매수보다 관찰이 맞습니다. 오늘 시장이 너무 약했습니다. 코스피 6% 급락, 환율 1,500원, 외국인 6.3조 매도, 기관 2.2조 매도, 미국 선물 약세, 시간 외 하락. 이런 상황에서 월요일 장 초반 매수는 위험합니다. 월요일은 먼저 봐야 합니다. 코스피가 7,500선을 회복하는지, 환율이 안정되는지, 외국인이 매도를 줄이는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반등하는지, LG전자가 추가로 밀리는지, 로봇주가 살아있는지, 이걸 본 뒤 움직여야 합니다. 임퍼스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조건 임퍼스가 아닙니다. 코스피 7,500 회복 실패, 외국인 매도 지속, 환율 1,500원 위, 반도체 약세. 이 네 가지가 같이 나오면 임퍼스 대응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장 초반 공포에 바로 임퍼스를 사면 안 됩니다. 오늘 복귀 한 문장. 고점에서 못 판 것이 실패가 아니라 목표 수익을 지킨 것이 성공이다. 그리고 더 중요한 문장. 나는 이제 수익을 내는 사람이 아니라 수익을 지키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이게 5년 손실을 끊는 핵심입니다. 손실을 줄이는 것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수익이 났을 때 지키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오늘 6.23% 수익은 작지 않습니다. 월 목표 5%를 넘긴 수익입니다. 이걸 지킨 것은 잘한 일입니다. 이제 월요일부터 해야 할 일은 하나입니다. 다시 흥분하지 않기, 수익을 지킨 사람처럼 행동하기. 오늘의 결론. 오늘 시장은 무너졌습니다. 코스피 7,500선 붕괴, 매도 사이드카, 환율 1,500원, 외국인과 기관 동반 매도, 개인 8.3조 매수. 이건 매우 위험한 조정장입니다. 하지만 오늘 너는
목표는 LG전자에서 6.23% 수익을 확정했습니다. 25% 고점은 놓쳤지만 월 목표 5%는 지켰습니다. 이건 실패가 아닙니다. 성공입니다. 다만 다음부터는 일부 익절 기준, 고점 대비 되돌림 기준, 시간외 하락 대응 기준을 반드시 만들어야 합니다. 오늘의 문장, 고점에서 못 판 것이 실패가 아니다. 목표 수익을 지킨 것이 성공이다. 레전데리 인베스터 쿼트, 에머터즈 싱크 어바우트 하우 머치 머니 데이 캔 메이크, 프로페셔널즈 싱크 어바우트 하우 머치 머니 데이 쿠드 루즈. 아마추어는 얼마나 벌 수 있을지를 생각하고 프로는 얼마나 잃을 수 있을지를 생각한다. 오늘 복귀에 가장 맞는 말입니다. 오늘 장 초반에는 더 벌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장 마감 후에는 잃을 수도 있었습니다. 결국 수익을 지키는 선택을 했습니다. 그게 프로에 가까운 선택입니다. 월요일 목표는 다시 버는 것이 아닙니다. 먼저 지키는 것입니다. 코스피 7,500선, 환율 1,500원, 외국인 매도, 이 세 가지를 확인한 뒤 움직이면 됩니다. 오늘 만든 수익을 지키는 것, 그게 다음 주 첫 번째 전략입니다.